자, 가시죠. 자, 이거 하고, 자, 139번.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3p 플러스 q 플러스 5는 0이 복잡해 보이죠, 그쵸? 얘가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 k의 값에 관계 없이 이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항상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항상이란 말이 여기 붙긴 했는데 어차피 얘랑 연관이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항등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예요. k의 값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항등식을 풀 때 이런 식으로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대입하는 거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대입.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보통은 k의 네 뭐라고요? 그치. 뭐가? k의 개수가 0. 보통 이거를 의미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문장도 똑같긴 하지만 항등식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도 있지만 보통은 k의 개수가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0 곱하기 k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k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어떤 수든 간에 0 곱해져 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개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의 개수가 0 그러니까 0 곱하기 k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식을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싹 정리하고 k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만 먼저 취급하면서 싹 정리하고 그때 k의 개수가 얼마다? 0이다. 이게 기본이 물론 상상도 확립해야 되니까 0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근이라는 게 뭐예요? 해, 그쵸? 해, 근. 얘의 의미가 뭡니까? 식이 성립하게 하는 x의 값 또는 값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 그래서 이 문장도 항등식. 그러니까 여기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항상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x는 2가 근이니까 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근데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x는 2를 대입하면 항등식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k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2를 대입하셔도 되고 2를 대입한 다음에 k에 관해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 얘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아 오케이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구나. 근데 2를 근으로 가져요? 아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데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 된다.
그러면은 2를 먼저 대입할까요? K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까요? K에 대해서 먼저. 좋아요. K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K로 묶었을 때 x-2 이거랑 그렇죠? K가 없는 것들은 x제곱 마이너스 EX 2x 플러스 마이너스 3p 플러스 q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K의 개수가 얼마다? 0. 0. 잠깐만요. 이 대입하면 당연히 K 개수가 0인데 우리 뭘 구하라고 그랬어? P 플러스 Q인데? 제가 뭔가 식을 저희가 플러스 필요했어요. P가 여기가 P가 2P 2P 이게 맞죠? 그쵸? 오케이 제가 잘못 쓴 게 이거 2P 그래서 얘가 이렇게 K 값을 남겨보니까 얘가 얼마다? 0 왜냐면 K 값 관계 없어야 되니까 이게 성립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됐을 때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X가 2일 때. 그렇지. X가 2일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2-2P가 0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P 플러스 Q 플러스 5가요. 이렇게. 그러면 P가 얼마? 1. 1. P가 1이면 Q는 I.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걸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항등식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K에 대해서 여기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항상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근이라는 건 X의 값이고 얘를 대입했을 때 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근데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리고 140번은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40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 이 두 시절의 차이를 좀 얘기하면서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숫자 위주 여기서는 문자가 조금 추가되는 형태, 뭐 조금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추가되지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문자 위주의 계산이 생각보다 많죠, 그쵸? 근데 이때 문자에 대해서 겁을 내면 안 되고요 그냥 문자가 보이더라도 그냥 마치 숫자처럼 그냥 세뇌해서 이거 숫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반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다항식이 아닌 어떤 상수가 그냥 문제로 써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식을 쓸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도움을 드릴게요. 얘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x.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을 fx라 그러면 f-a는 r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두 번째는 그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마지막에 fx를 뭐로 나눠? 뭐로 나눠? x-a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이에요. 1차식. 이거요?
얘가 몇 차식이에요? 그러니까 FA가 R2고요. 우리가 fx를 뭐로 나눠요? 이제 관련인 게 x a 제곱으로. 네. 얘가 몇 차식? 1차식.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메인이죠. 어쨌든 1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f A 제곱. a 제곱을 구하면 된다. 네, 이 얘기예요. 얘네들 이용해서 뭘 구하면 된다? f A 제곱. a 제곱을 구하면 된다. 근데 힌트가 뭐예요? 둘 더하는 게 r1 더하기 r2가 2. 이걸 써먹을 거예요. 정리하시면 이걸 써먹으실 거예요. 이거요. 자, 문자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죠? 네. 자, 식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거요? 네. 저 주어졌어요. 네. 대입하셔야 돼요. 그냥 문자 갖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R1 구하고. R2 구하고. 걔네들 동안이 얼마? 2. 이가 답이에요. 답이요? 네. 아니요? A가 2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A가 2예요. A 제곱이 2. 아, A 제곱인가요? 네. 그치, A 제곱이 2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 제곱. FA 제곱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fx를 x-a 제곱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FA 제곱. 지금 뭐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FE가 구하고 싶은 거죠. 나눈 나머지라는 건 대입하는 거잖아요. 1차식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문자여도 그냥 꾸역꾸역 푸는 느낌. 이게 고등학교에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문자 나온다고 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그냥 문자 나오더라도 숫자처럼 계산하면서 그냥 A 집어넣고 뭐하고 저는 식을 좀 많이 안 썼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잠깐만 이거 왜 못해주셨어요? 아 이건 아예 도전 안 해보셨구나. 네, 위에서. 이건 도전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도전해서 설명하시거든요.
142번은 조금 해석을 잘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일단은 두 2차 방식 이렇게 차수를 알려주면 우리 뭐 할 거다? px와 qx 이러면 엄산식도 있지만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다항식 차수 알려주면 우리는 얘네들의 식을 세울 거다. 세워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식 없이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x를 찾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고 꼭 fx를 찾아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2차 차수가 생각보다 낫죠. 그렇죠? 익숙한 형태고 그렇게 차수를 알려줬다는 건 px랑 q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을 어느 정도 세울 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px는 이 px 마이너스 플러스 qx는 0이에요. 자, 이 문장을 먼저 정리합시다. 잘 읽어드렸으니까. 얘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 px는 qx다. qx는 마이너스 2px로 바꿨을 수 있다. 그냥 그 얘기거든요. 사실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에서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qx는 마이너스 2px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문자가 여러 개인 건 우리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렇죠? 여기 p도 있고 q도 있는데 둘 다 있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나로 좀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줄여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게 나에서 보면 확정이 돼요. 뭐가 되냐면 px와 qx의 곱이 주어져요. 그렇죠? 얘는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2차.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보통 웬만해서는 검산식을 쓴다. 그래서 px qx는 인수분해하면 x-1, x-2와 목 어떤 식 q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qx는 마이너스 2px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px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qx에다가 마이너스 2px를 넣으면 그쵸? 이게 x-1, x-2, qx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대입 그쵸? 1이랑 2를 2라고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P1의 값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P1의 값을 알죠? 대입해보면 나와요. 아직 표면 나와요? 0?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P1의 제곱 P1의 제곱이 얼마가 돼버려요? 0 0이 되잖아. 그러니까 P1은 얼마? 0 0이 되는 거죠.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P 같은 방식으로 2도 얼마? 0. 자 이렇게 P랑 P0이 P2가 둘 다 0이에요. 이때 우리가 임수정리라는 걸 씁니다. 임수정리가 뭐였어요? 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나누어 떨어짐으로써 x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임수정리에 의해서 px는 x-1과 x-1 그리고 어떤 것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이게 임수정리죠. 그쵸? 1하고 0일 때 0이면 얘는
x-1과 x-1을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나타내줘요. 이게 되는 건데. 근데 px가 몇 차씩? 2차 2차씩. 그러면 얘는 상수. 그치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px를 좀 더 예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x는 a x-1 x-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qx도 쓸 수 있죠 이제. qx는 뭐였어요? 그 마이너스 2배요. 그치 마이너스 2대 하니까 마이너스 2a x-1 x-2 이렇게 qx도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힌트를 줬네요. T의 0이 마이너스 4. T형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Q 얼마나 구한 거죠? Q 4는 6배 24.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목적 의식을 갖고 네. 계산을 하시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되겠지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하시면 되고 인수정리가 의외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 솔직히 인수정리 몰라도 막 쓰는데 설명하기에 이제 인수정리가 설명하는데 익숙해지시면 그냥 쭉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이거 프린트복 하는 거였지? 지난 시간에 평균까지 했고요, 그쵸? 네. 이제 3포도. 오늘 다 끝내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났죠? 계산이 좀 많아서 내용적인 건 별로 없는데 아닌데? 그냥 숙제로 하면 되겠어. 내용이 정말 적다. 저번에도 적다고 느꼈는데 딸랑 2페이지네요. 네. 제가 많겠네요. 조금 줄여드리거나 상관관계는 뭐 진짜 내용 없는 거고. 아 상관관계가 되게 공부반에 상포도가 줄었구나. 상포도와라는 거를 배워요. 자, 그냥 상포도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포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포도가 아니라 자료에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길다. 하나의 수.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용어를 조금씩 정리하면 별량이라는 건 뭐였어요? 별량. 개수? 그럼 별량의 개수겠죠. 별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료에 들어가 있는 값들. 그냥 어떤 값들을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운해반 학생들의 키면 키 그러면은 뭐 150인 학생도 있고 180인 학생도 있고 뭐 176인 학생도 있을 거고 그쵸? 166인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수로 나타내는 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다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별량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자료에 포함되는 어떤 수들, 값들 이런 것들을 별량이라고 하고 그냥 뭐 이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별량이 뭐예요? 그러면 키가 별량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를 하는 정도가 되겠지만 각각을 다 별량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두 번째가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다
이게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흩어져 있다 라는 게 뭐냐면 A반학과 B반이 있어요. 근데 A반 학생들이 키를 재봤더니 160을 기준으로 160인 애들이 한 이만큼 있고요. 네. 165인 애들이 이만큼 있고 155인 애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B반은 똑같이 평균이 160인데 160인 애들이 한 요만큼 있고요. 170 다른 애들은 요만큼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165도 요만큼 거의 비슷한 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는 키에 160 가까운 애들이 조금 적어요. 적은 거예요. 막대 그래프네. 가까워 맞아요. 그렇지. 160인 애들이 160인 애들도 많고 좀 높잖아요. 160 근처인 애들도 좀 인원수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160에 좀 차이가 나는 애들은 적은 편이고 얘는 어때요? 160인 애들이나 160보다 많이 떨어진 애들은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면 둘 중에 흩어져 있는 건 없는 거예요? 160 여기. 그렇지. 이게 흩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60 기준으로 근처로 다 이렇게 모여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흩어지지 않는 거고 얘가 좀 160 기준으로 이 거리가 좀 멀게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을 살린 건데 어떤 기준을 기준으로 숫자들을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냐,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 있냐, 원형으로 나열했을 때 좀 흩어져 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숫자를 막 나열했을 때 이렇게 얘가 모여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모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얘가 넓게 퍼져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몇 개의 수? 하나의 수. 그래서 최빈값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최빈값은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삼포도는 딱 하나의 숫자로 그 값을 하나의 숫자로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그럼 얘는 뭐를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키 160. 160 네. 어떤 가운데가 그쵸? 그래서 보통은 좀 더 얘기하면 이 앞에 중심 경향으로부터 뭐 이런 느낌으로도 가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중심 경향 어떤 자료의 별량의 중심 경향을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중심값? 중심값, 중앙값, 뭐 중앙값. 최빈값, 평균 얘네들 통틀어서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값. 이 자료들을 대표값? 그치 대표값이라고 해요.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값, 대표값. 그러니까 이 대표값으로부터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누구예요? 평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대표값으로서 평균을 쓰면서 즉 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뭐 중앙값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누구로부터만? 평균으로부터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구하기 떠요. 그래서 평균 끝으로 약사를 구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편차를 이용한 개념을 쓸 겁니다. 편차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평균과의 차. 근데 이게 음수 개념도 있고 양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차이는 아니에요. 차는 무조건 양수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개념. 이거를 대략적으로 의미한다. 네. 그래서 편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합니다.
근데 별량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10개. 그치. 그러면 편차도 10개. 별량마다 편차를 다 각각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량마다 편차를 각각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뭐야 개념 확인 문제에서 보면 숫자는 12, 14, 15, 13, 11이 있는데 네. 얘네들의 평균. 편차 이따 쓰고 싶은데 여기다 지금 이따 씁시다. 얘네들의 평균이 네. 14예요. 아. 중앙값 14기 아니구나 13이에요. 중앙값 네. 13이구나. 평균이 13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편차는 각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얘 편차는 마일. 그렇지 마일. 자 마이. 잠깐만. 13. 맞구나 마일. 나 이거 안 되네. 얘는 플러스에 1, 네. 얘는 2, 얘는 0. 0. 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각각의 별량의 편차를 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편차라는 건 뭐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데 별량이 여러 개다 보니까 편차도 몇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온다. 그리고 양솜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호적인 부분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편차 그러면 평균과의 차 또는 평균을 뺀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편차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0.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가 편차의 총합은 0인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단순해요. 편차가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과 어때요? 가까운 거고 편차가 양수면 평균보다 큰 거고 편차가 음수면 평균보다 작은 거고 그렇죠.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구하는 방법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게 아니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고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1-1, 1-5 좀 빠르게 해볼까요? 네, 이거 없죠? 평균이 얼마일까요? 평균 그렇지. 평균과의 차이가 0이니까 평균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잘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계산 좀 귀찮아져요. 자, 자료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몇 개의 수? 하나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편차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 의미하긴 합니다. 평균과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 값이 평균과의 거리로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과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의 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대표값 개념 뭘 써요? 평균. 평균을 쓰면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 0이기 때문에 얘의 평균은 이 값들이 전부 다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애인데 편차만 봤더니 어떤 애는 지금 얘네는 지울게요.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은 편차가 마이너스 1, 2, 0, 2야. 근데 어떤 그룹은 편차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4, 4 이렇게 편차가 나온 그룹이 있어요. 어느 쪽이 산포도가 클까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큰 거. 밑에 거, 그치?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 아까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중심.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부터 모여있냐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냐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뭉iti정게 모여있냐 저 바깥쪽에 이렇게 있냐 근데 얘네들은 보면 어때요? 평균으로부터 이거 좀. 그렇지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로 받아들입니다. 얘네들을 거리 개념으로. 근데 얘네들 그냥 평균 가면 얼마? 그럼. 그치. 평균 0. 얘도 평균 그냥 넣으면 0. 0. 그러면 얘네 편차의 평균을 가지고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대로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편차를 써먹고 싶은데 편차의 평균이 얼마니까? 0. 편차를 그대로 쓸 수 없고 그러면 대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써먹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차를 그대로 쓰면 평균이 무조건 다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편차 갖고는 그대로는 못 써먹겠으니까 그러면 얘네 제곱하면 거리 개념이 살아있잖아요. 그쵸? 거리 개념이 살아있으니까 제곱한 다음에 뭐 하자? 써먹자. 그래서 얘네들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1, 1, 4, 0, 4.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10. 2이 아니라 5. 다 더한 다음에 몇 개야? 5개. 3분의 5? 네, 5개인데 왜 3분의 5? 5개예요? 2. 2,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25. 25, 49. 49, 4, 16, 16. 그러면 얘네는 대충 계산하면 20 몇? 32에 자, 36. 74에 78에 30이니까 그렇지 110 나누기 5 55.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게 맞아요 22. 22 22. 네.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얘는 평균이 네. 얘는 평균이 22. 그럼 이거는 얘가 좀 더 흩어져 있는 거리 이 산포도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거리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평균 거리가 훨씬 더 어떻다? 멀다. 멀다 그러니까 얘가 더 흩어져 있다 음. 얘가 좀 더 모여있다 평균적으로 거리 가까우니까 가깝게 모여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의 그냥 평균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써먹고요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그러면 용어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분산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 제곱해서 평균 구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우리 분산이라고 하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산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단위적인 문제가 생겨요 단위 그러니까 봐요 아까 얘기했던 키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반평균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연우의 반평균은 170. 170이 평균이요? 160 중반 정도. 네. 자 그러면 자 연우는요 키가 얼마입니까? 163이요. 더 커 보이는데? 진짜요? 163이 오늘 쟀어요. 그래요? 165까지 올려드릴게요 네. 희망하는 걸로 165까지 그러면은 연우의 편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자 이때 이거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키를 쓸 때 단위를 뭐 써요? 단위? 센티미터 그러면 차이가 5cm 차이 나요 이건 되죠 네. 근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순간 분산을 구하려고 보면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얘를 뭐 해줘요? 제곱. 그치 25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여전히 제곱이 센티미터일까요 단위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단위로 따지면 센티미터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 구할 때도 보면 왜 제곱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 가로가 3cm, 세로가 4cm인 거. 얘 넓이 뭐라고 써요? 12cm가 제곱. 그치? 왜 제곱을 쓰는 거예요? 두번 곱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3cm랑 4cm를 곱하는 거고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곱해지는 개념이에요. 수학은 이런 걸 다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하고 센티미터가 두 개니까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순간 뭐가 돼요? 제곱. 그럼 단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단위를 맞추려면 이 제곱이 없어져야 되죠. 네. 우리가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배운 게 뭐예요? 루트? 그렇죠. 그래서 분산에다 보면 루트를 씌워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단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분산에 루트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분산이 그러니까 뭐 키는 지금 썼으니까 뭐 써놓고 없나? 발 사이즈. 오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발 사이즈 좋아요. 발 사이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발 사이즈를 봤더니 발 사이즈 그래서 제가 발 공격당했어요. 발 사이즈 발만해요. 발 사이즈 귀신? 발 사이즈 반경 발 사이즈 평균이 한 265mm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분산은 49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겠어요? 7.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7이 되겠죠? 네. 이때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쓸 수 있는 건 누구만이다? 7가. 그렇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이 단위를 쓰는 것 때문에 감점 요인이 나와요.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여기다가 밀리미터 쓰시면 안 돼. 무조건 감점이거든. 그럼 밀리미터 제곱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쓰시는 거는 허용이 돼요. 그렇게 쓰는 거는 이론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근데 분산 아예 단위를 안 써요. 네. 근데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단위를 쓴다 그러면 통일해서 단위를 씁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감점 요인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했는데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뭐한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렇지.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로 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은 항상 뭘 구하는 거냐면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따로 구하는 게 없어요. 분산을 먼저 구하고 분산을 이용해서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메인은 뭘 구하는 거예요? 분산. 근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편차. 그래서 편차까지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확인. 얘도 볼게요. 자, 15, 17, 14, 16, 18인데 얘네들의 평균은 16이에요. 그럼 편차는 16에 평균이 16이니까 1이랑 1, 1이랑 1,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0이랑 16이었다고요? 평균 16이에요.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분산을 제곱해줘요. 얘는 다 제곱해 주는 거예요. 다 제곱해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4 네, 4. 0 더하기 4. 4 그리고 평균이니까 얼마로 나눠요? 5. 그치. 별량의 개수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나오니까 5분의 10에서 2. 그래서 분산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루트 2? 그쵸? 그냥 루트 분산 구하는 거에다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루트만 씌우면 된다.
2-1번, 2-2번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참고로 다음 제가 안 하는 못 따라가거든요. 여기 제가 앞부분은 그래도 눈으로 따라가겠는데 여기부터는 예, 숫자가 좀 커요. 14, 아이고 계산이 못하십니다. X가 잘못 보여졌어요. 5가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저한테는 마이너스 2가 아닌데요. 아, 너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1, 2, 3, 4가 아니에요. 그냥 1회 때 마이너스 편차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1회 때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1회 때 몇 점인지 모르는데 평균과의 차이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못했죠. 그러니까 1회 때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편차만 알려준 거예요. 24, 네, 4, 2. 오케이, 잘했어요. 네, 이거 다, 아닐 건데요. 네, 답은 참고로 공수입니다. 이거 안 돼요. 네, 이거 더 이상 그게 안 돼요. 유리화 정도만 해주시거나 그냥 그 정도만. 오늘 유리화까지 해주시고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아, 참고로 이 고르다란 말은 모여있다라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걸 말할까요? 터져 있다. 아니요. 고르다라는 건 모여있다는 말이에요. 왜 고르냐면 보통 고르다라는 걸 이제 보통 돌멩이나 알맹이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고르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어떤 밭에 갔더니 돌멩이들이 있어요. 돌멩이를 깨뜨려 놨더니 요만한 돌멩이들이 고만고만한 돌멩이들이 모여 있는 거야. 어디는 갔더니 작은 돌멩이, 좀 큰 돌멩이, 정말 조금 돌멩이, 뭐 좀 더 큰 돌멩이 이런 식으로 돌멩이들이 있는 거야. 자, 어느 곳이 좀 더 고른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평균은 그 사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 애들이 모여 있는 거고. 얘는 어때요? 끝까지. 그렇지. 얘는 떠져 있는 거죠. 고르다라는 게 땅이 고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돌멩이들 그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고르다라는 거는 산포도가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연애 너네 이제 학교 신청 안 하니? 고등학교 어디가 있지? 저희 시험 끝나고 해요. 아니 예비 교사 그런 거 안 하나? 했었어요. 어디 쓰셨어요? 저요? 일단은 미국 거 썼어요. 잠깐 비추고.
맞아요. 왜요? 그래요? 그게 편차. 네. 아. 10, 40, 270? 잠깐 그건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한데. 자, A의 평균 잘못 보였구나. 응? A의 평균이 7인데 뭐라고 계산하셨나요? 아, 14, 16, 35. 선생님 맞는 거 같아요. 계산해봐야죠. 또 고른 건, 또 삼포도가 작은 건. 작은 거 얘는. 용어 조금만 연습하시고 다행히도 계산이 좀 어려운 계산인 것 같네요. 그러면 숙제를 이거 개념편을 몇 쪽까지 해야 돼요? 93 페이지까지 하고 유형까지 가면 유형을 다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컨디션 보니까 좀 줄여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때 여기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끝났구나. 맞다. 맞죠? 우리 이거 하다가 여기만 끝내고 그냥 바로 들어갔다. 그렇죠? 네. 맞다. 그러면 여기 빼고 조금만 뒤에 계산 좀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거 빼고 이건 나중에 숙제로 내려보면 저기가 왜냐면 뒤에 상관관계가 너무 쉬워서 상관관계가 너무 쉬워가지고 네. 상관관계가 계산이 편하니까 그때 그냥 그 문제가 많아지더라도 왜냐면 숙제 내려고 봤더니 계산 저거 하다가 지치실 것 같아서 요거 빨리만 계산만 해도 이게 계산만 해도 좀 지치실 거라 오케이 여기까지. 참고로 숙제가 조금 계산이 오늘 한 거는 별거 없는데 조금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꾸역꾸역 포커팅 입니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